네, 안녕하세요. 멘탈리즘 무다의 철영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 우려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도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S&P는 2.9%, 다우는 2%, 나스닥은 3.5%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중단하고 독립정부 두 곳의 승인에 대해 협의해 볼 수 있다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눈에 띄는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고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번 주 발표된 2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8% 가까이 상승한 것도 시장에는 부담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 현상으로 기업들의 지출이 증가하고 소비자 지갑이 닫히고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부담감이 계속해서 잠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압박을 가하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더 현금이 아닌 자산을 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에 불과합니다. 물가가 40년 만에 10%가 넘게 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CPI는 최소한으로 보고되도록 조작된 지표입니다. 실질적인 돈의 가치는 더욱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은 팬데믹 이후로 무려 4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장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금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통화량의 지속적인 증가는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는 러시아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시장 우려라는 방패가 이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류량이 늘어나면 결국 뚝은 터지게 되어 있고 그때가 되면 후폭풍은 오히려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2020년에는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사실 그건 벼락이 아니었죠.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인데 팬데믹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가속화돼서 사람들이 갑자기 깨닫게 된 것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적인 화폐 가치의 하락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고 결국 언젠가 뚝이 터지면 벼락보다도 더 심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정해진 미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연합은 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물가를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해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앞당긴다는 나름의 꼼수를 발표했습니다. 금리는 사람들이 알아서 유동성을 줄이게 만드는 간접적인 유동성 컨트롤이지만 채권 매입 중지나 채권 매도는 시장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직접적 유동성 컨트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더 효과가 좋은 방법이죠. 연준 역시 금리 인상보다는 양적 긴축으로 현재 상황을 타파하려고 하는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미처 감추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결국 금리는 쉽게 올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낭떠러지 끝까지 몰려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해결할 방법은 그저 더 막대한 양의 통화를 살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금리, 고물가는 이제 장기적 추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고 전 세계 현대 자본주의를 채택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현실입니다. 네, 이번 주에 몇몇 특징주를 보시면 우선 아마존이 20대 1의 주식 분할을 발표하고 1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하면서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1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은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생각하면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 분할 소식은 시장이 크게 환호할 만한 뉴스였습니다. 아마존은 1990년대 이후로 한 번도 주식 분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23년 정도 만에 주식 분할인데요. 그러다 보니 시장의 반응도 더욱 뜨거웠던 것이죠. 아마존이 주식 분할을 하고 나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140달러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접근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낮아진 가격으로 다우에 편입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는 가격 가중 방식이라는 특이한 비중 조절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높은 기업은 편입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비싼 기업이라고 해봐야 500달러가 되지 않고 보통은 100에서 300달러 사이의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아마존이 다우에 편입되기가 더욱 쉬워지겠죠.
그리고 만약 다우에 편입되게 된다면 월마트와 거의 비슷한 위치인 12번째에서 13번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마존 외에도 얼마 전 똑같이 20대 1의 주식 분할을 발표했던 구글이나 또 최근 주식 분할을 했던 기업인 엔비디아 역시도 향후 다우에 편입될 수 있는 유력 후보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비안이 2022년에 생각보다 적은 25,000대의 차량밖에 공급하지 못할 거라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원래 계획은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까지 20만 대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택도 없게 돼버렸죠.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전기차 회사들 또는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의 현실입니다. 리비안뿐만 아니라 여러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도 원대한 전기차로의 전환을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희망적인 포부에 불과합니다. 실제 가능한 회사는 별로 없죠. 설사 어찌어찌 수량은 맞췄다 하더라도 채산성이 나오는 건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기차 스타트업과 내연기관차 회사들은 전기차를 만들 때 수익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연구 개발비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적자인 경우가 더 많죠. 투자자들은 그들이 발표하는 허황된 계획이 아니라 실제 전기차의 판매량과 수익성을 매년 실적으로 증명해 가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 바로 보아야만 합니다. 테슬라는 이번 주 특별한 이슈가 없었음에도 시장과 함께 하락하면서 다시 $700대로 진입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기차를 만드는 데 필수로 할 수 있는 니켈과 철광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려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건 사실 테슬라만의 특별한 우려는 아니고 공장이 존재하는 거의 모든 기업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리스크입니다. 테슬라는 현재의 극도로 암울한 시장 상황 속에서 성장 가능성 대비 말도 안 되는 저평가를 당하고 있습니다. 3월에 2개의 신공장이 양산 가능한 최종 허가를 마칠 예정입니다. 또한 상하이 공장은 캐퍼시티를 2배로 늘리는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프리먼트 공장 역시 증축을 고려 중이죠. 2023년 말이면 생산 가능량은 400만 대에 육박할 것입니다. 반면 전기차의 채택률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고유가 시대는 전기차의 채택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가속화 초기에 생산 여력이 없는 기업은 그 과실을 잃게 되겠지만 수익성 있는 실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그 혜택을 독점할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테슬라의 판매량이 250만 대 정도가 된다면 주당 순이익은 $20가 약간 넘고요. 현재 가격 기준 PER은 채 40이 되지 않습니다. S&P 기업의 전체 평균 PER이 20대 중반인 걸 감안했을 때 테슬라의 향후 성장성을 고려하면 극도로 낮은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런데 그 판매량이 지금 오히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 가능성과 가격의 엄청난 괴리는 기업 가치를 잘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을 헐값에 내다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테슬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식, 코인,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던 그 자산의 미래 가치, 펀더멘털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면 그건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결국 돌고 돕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앞으로도 계속 나쁠 수 있습니다. 또 1년 후, 2년 후에도 어떻게 되어 있을지 짐작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산의 펀더멘털이 그대로라면 가격 하락은 오히려 수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외부적 여건에 주눅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공포에 질려 대중 심리에 따라 무서워서 좋은 자산을 헐값에 팔아놓고 시장 망했으면 좋겠다고 주문 외우는 소인배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정작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1년에 10% 아니 그보다 훨씬 크게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큰 물길을 보시고 작은 물길의 변화에 현혹되지 않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영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